정확한 언론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문과 안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신문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보수 후보를 지지해서 보수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이제 이 5월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신규 채용 기업은 3년째 감소다.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KDI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6%로 상향했고 올해 기업 채용 53.7%로 하락했고 경기 회복세가 고용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왜냐? 간첩공화국이고 이 간첩공화국에 언론과 야당이 짜고서 경제 침몰을 시키고 있고 재벌 총수를 7, 8개월째 출금을 시켜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죽여놓고 5월 9일 날 대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 탄핵, 사기 구금, 사기 대선에 이 골자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보수 후보를 이제는 단일화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에 잘 처신하라. 그리고 중국 언론 송유관 맞고 금융 봉쇄하겠다. 6차 핵실험하기만 하면 없다. 북한 미 군사행동 땐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비정치 분야에서 세발 자전거처럼 손발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미 3강 구도로 재편됐다. 동남풍이 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 찍자.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 문 찍김. 문재인이를 찍으면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안 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K로 간 홍준표 연 이틀 텃밭 사수. 안보를 지키는 강한 대통령에 집중됐다. 북한이 유사시에 먼저 타격할 지점이 울산 산업시설이라며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을 뽑는다. 홍준표가 국군 통수권을 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보 대통령 강조하며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되면 사실상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안철수가 되면 사실상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당도 홍 지지율 상승 조사에 고무되고 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북한과 상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전력이 있죠. 그는 또 집권하면 김정은을 만나 핵 협상을 한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 같은 생각이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디에서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문재인이를 그 얘기는 이제 안철수가 사퇴하고 심상정이가 사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후보 대 좌파 후보의 대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 되겠나라고 했고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문 찍김,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 되고 안 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으로 양강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 안철수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전교조 합법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이제는 바로잡겠다, 민노총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보수의 대표와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파의 이 주자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레드라인 드러내지 않고 예고 없이 공격하겠다. 말폭탄 주고받는 미, 중, 북이다. 전쟁 리스크 감수하나 질문엔 백악관 중이 적극 덮고 있다. 그 얘기는 전쟁 리스크로 안 가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가 군사 동원하면 그날 바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고 중관영 매체
원유 중단 또 언급, 한쪽선 북안전 보장 당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북핵 해결 위해 한중일과 연대하겠다. 아베 만나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이 만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사드 배치 궤도 올라 어떤 변화도 없다. 맞죠? 사드 배치는 이제는 흔들 수 없는 일입니다. 360도 어디로든 발사, 전술 함대지 유도탄 내년부터 양산 시작, 축구장 2개 면적 초토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18일 함정에서 수직 발사돼 북한의 육상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지난달 개발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함정에서 발사되는 장면이다. IMF도 올 성장률을 올렸다. 2.6%에서 2.7%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올렸다. 움츠린 한국 경제 기지개 켜나 해외 IB 등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호황, 경기 회복세 선도, D램 등 수출 41% 급증 힘입어 수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설비 건설 투자도 예상보다 호조를 띠고 있다. 일부선 경기 회복 판단은 성급하다. 가계빚 1340조, 소비 침체 안 풀렸다. 미 보호무역 중사드 보복도 불안하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씩 투자해도 일자리는 않는다. 왜? 반도체 유화의 역설, 자동화 설비 유지의 투자 때문이고 고용 효과 큰 차 조선은 고전하고 있다. 차와 이 조선에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북핵 리스크에도 외국인 한국 사자 올 주식 5조, 채권 16조 순매수를 했다. 북핵 리스크에도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분석기관 롬바르드가 한국 증시 저평가돼 매력적이다.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것도 이제 가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nobody knows.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법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임종헌 행정처 전 차장이 아닌 다른 간부가 세미나 축소 지시를 했고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 이미 사법부는 좌파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접한 판사들 사이에선 이 상임위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 판사는 왜 한 달 넘게 침묵해 의혹을 키웠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조사위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해 판사들이 실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행정처의 수직적 관료화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게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미봉책에 그쳤을 것이다. 자, 스페인의 땅끝 마을 300년 전 영국 땅된 사연은, 그래서 영국이 통치하는 지브롤터, 이거 보셔요. 모로코가 있고 알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여기에 지브롤터는 영국령이 된 겁니다. 영국이 통치하는 지브롤터, 최근 스페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18세기 초 에스파냐 왕이 놓고 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치렀는데 위트레우트 조약으로 영국이 지브롤터를 차지했다. 현재도 군사 경제적 요충지다 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 땅을 돌려달라. 그런데 아니다. 지브롤터의 주민들 절대 과반수가 영국령으로 남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죠. 사드라는 논제, 박성희 유아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썼는데 논쟁 잘하면 세상 바꾸지만 함량 미달과 규칙 무시 토론은 소모적 갈등 빚을 위험이 있다. 사드 찬반도 논제로서는 부적합하다. 다퉈봐야 친미 친중으로 갈려 아까운 시간이나 허비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반대하면 친무고 사드를 반대하면 친중이고 찬성하면 친미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 의제 중에는 선택하는 순간 논제와 토론자가 함께 추락하는 논제가 있다. 논쟁 교과서에서는 이런 논제를 가미가제 논제라고 부른다. 찬성과 반대의 끝없는 대립과 소모전으로 서로 망하는 논제를 말한다. 누가 이런 논제로 토론하자고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친다. 그게 비단 사드 논쟁뿐일까? 선거철만 되면 아무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투고 보는 말실험 수준의 논쟁이 정치권에 거득하다.
지역구도 유력 보수 후보 인수위가 없어 산무승고라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시간이 촉박한 선거이기도 하다. 사기 대선이다. 탄핵이 사기고 대통령 구금도 사기고 대선도 사기다. 자, 영시체육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재미있어요. 영교시체육, 1교시 전에 하는 영교시체육. 미국 시카고 근처 네이퍼빌 센트럴 고교에서는 매년 9월 독특한 신입생 신고식이 열린다. 미국은 9월 달에 신입생 학기가 시작되죠. 오전 7시 졸음 덜 깬 눈으로 등교한 아이들에게 교사가 소리친다. 지금부터 운동장에 나가 트랙, 400m 트랙 4바퀴를 달린다. 1.2km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는 숨이 차올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해라. 이 학교의 전통인 영교시 체육 수업이다. 격렬한 운동으로 학생들 뇌를 깨운 후 교실로 보낸다. 이 수업을 받은 학생은 읽기 능력과 문장 이해력이 17% 향상했다고 한다. 학창 시절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나면 공부 잘 됐던 기억이 있다. 과학자들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1995년 UC 어바인 연구팀은 운동하면 뇌에서 학습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뇌세포가 자극받는다고 발표했다. 2007년 독일 학자들은 운동 후 어휘 습득 속도가 20% 빨라진다고 했다. 매일 40분 신체 활동을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학습 능력이 오르고 집중력, 창의력이 향상된다는 하버드대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운동하고 공부해라. 하루에 40분씩 운동하면서 공부해라. 뇌 활동이 20%씩 향상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촛불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는 좌파 대선 후보들. 누가 이러고 있죠? 심상정. 그 사람 아니에요? 참 이거 미쳤어요. 혹시? 그러면 태극기 정신은 안 넣어요? 그래서 보면 사설입니다. 복지 경쟁 대선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 이미 거덜났습니다. 국방비를 40조 쓰는데 반해서 이제 이 복지 예산은 100조가 넘어서서 110조, 120조를 내달리는데 이렇게 되면 130조, 140조를 쓰자고 달라들 겁니다. 적폐놓고 오락가락 문, 호남 정석 기대는 안. 그래서 호남 쟁탈전이 문과 안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 이건 읽어볼 가치 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것에 대해서 이 논설위원이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3월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 관련 설문을 진행해 외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 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회를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막으려 했고 여기에 반발한 이모 판사의 행정처 인사 발령이 취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팩트죠. 이 일로 고위 관계자로 지목된 임종원 행정처 차장이 사퇴하고 진상조사위까지 만들어지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진상조사위가 어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퇴한 임 차장은 이 일과 직접 관련이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규진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내부 행사로 치르고 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던 이 위원은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 위원은 행정처 회의에서 관련 보고도 했다고 한다. 또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 발령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평소 일선 판사들에게 위압적으로 대한다는 불만, 고질적인 판사들의 인사불만 등이 겹쳐져 일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는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사법부 수뇌부 교체기와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이런 소란이 벌어진 바탕에는 법원 내부의 좌파 보수 세력 갈등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좌파적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옛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모임 설립을 주도했다는 말도 나온다. 판사들 내부도 좌우로 나뉘어 정권 교체기마다 음해하고 비난하면서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가. 우리 정치 풍토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막을 수가 없다. 이미 좌파가 점령했다. 이 바보들아 라고 썼습니다. 논설위원 이 바보야. 좌파가 이미 점령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역대 정권에서는 청와대 800m 밖에서 데모를 하던 것을 400m, 200m, 100m까지 집어넣어주고 제로미터까지 넣어줄 준비를 했던 것이 좌파가 장악한 대법원 양승태와 고영한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논설위원아. 자,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10명 간첩들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네, 동아일보는 다시 또 두 번째로 가시면 안 될까요? 따로 짧게 할까요? 짧게 네, 요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계시는데 이 법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이 안 됩니까? 말씀 남겨주세요. 예. 사람들이 남기고. 대통령님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좌파 천국이 돼서 이 거짓 탄핵, 거짓 구금, 거짓 대선이 가고 있는데 저걸 누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교도소장님, 당신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 건강 관리 여기에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은 당신이 잘릴 걸 걱정해서 그분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똑바로 잘하십시오. 네, 예. 무장병도 있으실 때. 네. 예, 이상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님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요? 좀 돌봐요. 좀 당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좀 돌봐요. 좀 확인 좀 해요. 그리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해주고 자빠져 있어요. 제발 좀 똑바로 좀 해봐요. 너무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주 대표님 오늘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 주십시오. 대통령님, 밥도 1,440원짜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먹고 힘내세요. 네? 그리고 경찰 교도관님, 황교안 권한대행님, 제발 박근혜 대통령님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차디찬 옥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가셔가지고라도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반드시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파, 단일화 우파, 꼭 우파 우리 후보께서 되셔야 됩니다. 강력한 스트롱 그런 우파가 되셔서 복권 사면이든 계엄령 복권이든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님 대통령님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010-5368-1782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한 언론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문과 안을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러한 신문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보수 후보를 지지해서 보수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이제 이 5월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2017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17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신규 채용 기업은 3년째 감소다.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KDI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6%로 상향했고 올해 기업 채용 53.7%로 하락했고 경기 회복세가 고용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왜냐? 간첩공화국이고 이 간첩공화국에 언론과 야당이 짜고서 경제 침몰을 시키고 있고 재벌 총수를 7, 8개월째 출금을 시켜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죽여놓고 5월 9일 날 대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 탄핵, 사기 구금, 사기 대선의 이 골자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보수 후보를 이제는 단일화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에 잘 처신하라. 그리고 중국 언론 송유관 맞고 금융 봉쇄하겠다. 6차 핵실험하기만 하면 없다. 북한 미 군사행동 땐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비정치 분야에서 세발 자전거처럼 손발 맞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미 3강 구도로 재편됐다. 동남풍이 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 찍자,
7%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올렸다. 움츠린 한국 경제 기지개 켜나 해외 IB 등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호황, 경기 회복세 선도, D램 등 수출 41% 급증 힘입어 수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설비 건설 투자도 예상보다 호조를 띠고 있다. 일부선 경기 회복 판단은 성급하다. 가계빚 1340조, 소비 침체 안 풀렸다. 미 보호무역, 중사드 보복도 불안하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씩 투자해도 일자리는 않는다. 왜? 반도체 유화의 역설, 자동화 설비 유지의 투자 때문이고 고용 효과 큰 차 조선은 고전하고 있다. 차와 이 조선에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북핵 리스크에도 외국인 한국 사자 올 주식 5조, 채권 16조 순매수를 했다. 북핵 리스크에도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분석기관 롬바르드가 한국 증시 저평가돼 매력적이다.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것도 이제 가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nobody knows.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법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임종헌 행정처 전 차장이 아닌 다른 간부가 세미나 축소 지시를 했고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 이미 사법부는 좌파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접한 판사들 사이에선 이 상임위원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 판사는 왜 한 달 넘게 침묵해 의혹을 키웠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조사위가 사건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공개해 판사들이 실상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 행정처의 수직적 관료화 문제에 대한 기도를 흔들어 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 안철수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전교조 합법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이제는 바로잡겠다, 민노총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보수의 대표와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좌파의 이 주자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레드라인 드러내지 않고 예고 없이 공격하겠다. 말폭탄 주고받는 미, 중, 북이다. 전쟁 리스크 감수하나 질문엔 백악관 중이 적극 덮고 있다. 그 얘기는 전쟁 리스크로 안 가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가 군사 동원하면 그날 바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있고 중관영 매체 원유 중단 또 언급 한쪽선 북안전 보장 당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북핵 해결 위해 한중일과 연대하겠다. 아베 만나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이 만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사드 배치 궤도 올라 어떤 변화도 없다. 맞죠? 사드 배치는 이제는 흔들 수 없는 일입니다. 360도 어디로든 발사, 전술 함대지 유도탄 내년부터 양산 시작, 축구장 2개 면적 초토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18일 함정에서 수직 발사돼 북한의 육상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지난달 개발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술 함대지 유도탄이 함정에서 발사되는 장면이다. IMF도 올 성장률을 올렸다. 2.6%에서 2.0% 개선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게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미봉책에 그쳤을 것이다. 자, 스페인의 땅끝 마을 300년 전 영국 땅 된 사연은 그래서 영국이 통치하는 지브롤터 요거 보셔요. 모로코가 있고 알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여기에 지브롤터는 영국령이 된 겁니다. 영국이 통치하는 지브롤터 최근 스페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18세기 초 에스파냐 왕이 놓고 프랑스와 영국,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치렀는데 위트레우트 조약으로 영국이 지브롤터를 차지했다. 현재도 군사 경제적 요충지다. 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 땅을 돌려달라. 그런데 아니다. 지브롤터의 주민들 절대 과반수가 영국령으로 남겠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죠.
사드라는 논제, 박성희 유아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썼는데 논쟁 잘하면 세상 바꾸지만 함량 미달과 규칙 무시 토론은 소모적 갈등 빚을 위험이 있다. 사드 찬반도 논제로서는 부적합하다. 다퉈봐야 친미 친중으로 갈려 아까운 시간이나 허비할 것이다. 그래서 사드를 반대하면 친무고 사드를 반대하면 친중이고 찬성하면 친미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토론 의제 중에는 선택하는 순간 논제와 토론자가 함께 추락하는 논제가 있다. 논쟁 교과서에서는 이런 논제를 가미가제 논제라고 부른다. 찬성과 반대의 끝없는 대립과 소모전으로 서로 망하는 논제를 말한다. 누가 이런 논제로 토론하자고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친다. 그게 비단 사드 논쟁뿐일까? 선거철만 되면 아무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다투고 보는 말실험 수준의 논쟁이 정치권에 거득하다. 지역구도 유력 보수 후보 인수위가 없어 산무승고라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 문찍김, 문재인이를 찍으면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K로 간 홍준표, 연 이틀 텃밭 사수, 안보를 지키는 강한 대통령에 집중됐다. 북한이 유사시에 먼저 타격할 지점이 울산 산업시설이라며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을 뽑는다. 홍준표가 국군 통수권을 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보 대통령 강조하며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되면 사실상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 안철수가 되면 사실상 박지원이가 대통령 된다. 당도 홍 지지율 상승 조사에 고무되고 있다. 홍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북한과 상의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전력이 있죠. 그는 또 집권하면 김정은을 만나 핵 협상을 한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 같은 생각이다. 북한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디에서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문재인을 그 얘기는 이제 안철수가 사퇴하고 심상정이가 사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 후보 대 좌파 후보의 대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 되겠나? 라고 했고,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인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문찍김,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 되고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으로 양강